그 검찰에서 조폭 수사 있죠. 예. 절대로 경찰에 안 맡긴다 그러거든요. 조폭 수사만은 자기들이 직접 한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자기들 수사 지휘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들이 직접 맡아서 한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물으니까 하늘 아래 두 개의 조직이 있을 수 없다. 자기들도 조직이래요. 이게 그 정도 라이벌 의식. 얘는 그렇죠. 우리가 작살내야 돼. 남들한테 맡기면 안 돼. 우리 손으로 끝내야 돼. 이거 그런 거죠. 이 민주화 이후에 생긴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뭐 민주화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만 하더라도 미네르바 정현주 사건, PD 수첩 등에서 무리한 기소로 인해서 다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과연 사법 정의가 있는 건가? 민주화돼도 이 부분만은 지금 뭐 성격처럼 안 고쳐지고 있지 않냐 생각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군사 독재 시절에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안기부, 때로는 보안사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보부. 예. 근데 이제 이 문민화되면서 민주화되면서 안기부나 보안사가 이게 부당하게 이런 민생이나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이제 근절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거기는 완전히 이제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쪽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검찰이 때로는 정권이 많이 의존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보면은 검찰이 항상 권력의 신여만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신의 역할을 자청하기도 하지만은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권력에도 칼을 그냥 들이대는, 권력이 좀 약하거나 약점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자기 중심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저는 그래서 이제 검찰을 민주화 이전과 이후 달리 봐야 되는 게, 민주화 이전까지는 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관계기관 대체계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기관 대체계에 서열이 있습니다. 그는 즉 좌석 서열부터 해서 모든 서열이 있는데, 거기서는 항상 국정원 안기부가 검찰보다 위였습니다. 서열 관계가. 근데 관계기관 대체계라는 게 지금 이제 없습니다만, 지금은 그 서열이 그것도 없어지고 서열도 없어졌는데 지금은 검찰이 위에 섰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권력, 정치 권력, 청와대와 안기부가 주도해 나간다면, 물론 뭐 보안사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해체되고 난 뒤부터는 검찰은 정권으로부터도 해방된 권력이 됐고, 민주화됐다고 그러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니까 국민으로부터도 이제 그 통제가 없는 상태가 되면서 일종의 독자 정당 같은 움직임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충원은 최고 엘리트를 충원하되 내부의 일정 그 암묵적 강령과 행동 방식, 윤리가 있고, 그에 맞춰 가지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당, 이제 그 여당이죠.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거래도 하고, 이 여당이나 야당이 자기를 칠 것 같으면 또 치기도 하고, 반격도 하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기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던 정권의 비리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정보 차원에서 그걸 다음 유력 주자에게 넘겨주면서 근데 검사장, 검찰총장 등 자리 문제를 암묵적 거래도 하고, 그래서 일종의 그 준정장적 조직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좀 들어간다, 이제 얘기가. 이제 좀 흥미진진해지네. 제가 17대 국회에 있을 때 동료 의원이었던 한나라당의 검사 출신, 그 유명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김모. 그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 김 씨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들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가 이게 내사 단계에서 보면 알게 되는 기업에 관련된 정보라거나 이런 문제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항상 다 공개적인 수사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저축해놓는 그렇죠. 갖고 있다가 자기 계보 선배에게 보고한대요. 그러니까 직할 상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계보 선배에게 보고하면, 계보 선배는 또 그런 걸 카드로 이렇게 활용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걸 가지고 물건 교환하기도 하고 또는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뒷배를 봐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봐주는 자기 계보 선배가 없으면은 자기는 출세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이제 자기 근무지를 갖다가 한다거나 승진이라거나 이런 데 있어서, 그래서 보면 통상적으로 검찰이 이제 현재는 많이 늘어가 한 1,8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20%가 이제 기획통, 특수통, 공안통 등 해서 엘리트 검사하고 80% 정도는 셀러리맨 검사. 노가다. 셀러리맨 검사. 도둑놈 잡아오고 돈도 잡아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게 준사법기관으로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를 하든가 말든가 이게
혐의가 없으면 말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자기 권력화, 자기 권력을 재생산하는 어떤 도구로 써먹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기에서는 그 준정당 조직, 독자적인 준정당 조직이다. 그래서 정권마저도 적절하게 관계를 맺다가 때로는 이게 날카롭게 대립하다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죽은 권력 같으면 또 뒤에 목을 치든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검찰, 지금 검찰만 얘기를 하면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들 아니겠어요? 네, 물론이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 검찰 조직 같은 게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검사들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조직의 목표로 삼은 독립적 권력 조직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네. 이게 마피아의 개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저희 이제 법을 하고 법과 제도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습인가를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장관 하시지 않습니까? 예. 장관은 차관 몇 명이 있었습니까? 차관 하나 있었어요.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장관이든 차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둘 있는 데가 4개 부처가 예, 있어요. 예. 복수차관.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 명밖에 예. 없는데 검찰이란 조직은 검찰총장 위에 법무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 밑에 법무부 차관이 있죠. 예.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검사장이 지금 한 30몇 개 된 것 같은데 검사장이 모두 차관입니다. 예, 32명인가 그래요. 30 차관급. 차관급이죠. 예. 차관급이고 차관급이 되면 차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근데 더 늘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검찰에 차관급 예우를 받는 사람 또 생겼어요. A 49명입니다. 49명. 49명. 그러니까 다른 조직 그 전에 다 합쳐서 경찰은 한 명입니다. 예. 경찰청장 한 명인데 경찰 그 조직이 얼마나 큰지 경찰청과 말할 것도 없고 통상의 행정조직보다 훨씬 차관급 대우를 받는 사람이 40명이 되니까 이거 정부죠 하나에.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이런 힘 자체를 갖고 있고 돈에 있어서나 뭐 예산이 얼마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거 외에 검찰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많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을 파견받는다 생각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자기가 청와대에 보내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죠. 신정복귀하죠. 그렇죠. 또 국회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국회 입법보좌관 그 정확한 직함 전문위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 가 있죠. 법무부 가 있죠. 가 있으면서 거기 우리나라 주요 요직에 그 뭐 공정거래위도 가 있고요. 사실은 또 뭐 금융감독원도 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중요한 의사결정 정보가 있는 쪽에서는 다 검찰 사람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보고가 일로 모여지죠. 검찰. 방송통신위원회도 가 물론 있습니다. 방통위도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권력기구에 모두 자신의 프랙션을 파견한 겁니다. 일단 모든 정보가 최고급 정보가 자기의 항상 세포를 심어놨다. 이거. 그런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민주주의 원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검찰 내부 아까 마피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고급 정보가 검찰에 다 몰리죠. 그걸 보고 각각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못하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 뭐 좀 작게 보면은 우리가 그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외청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지 않습니까? 반대죠, 근데. 예. 그런데 법무부의 장관, 차관, 법무부 행정실장 등 요직 102명 중에 99명이 검찰 출신인 거예요. 검사죠, 근데, 조직 검사. 예. 근데 행안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경찰 출신이 그게 반 이상이라도 가 있느냐?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무부를 잡아먹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게 법무부가 외국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법무부 검찰국만 검찰이 와서 있고, 그렇죠. 검찰국 외에 인권과 뭐 교정, 그 다음에 그 출입국 관리 다 그냥 법무부 직원, 특히 이제 변호사가 와서 네. 그 앉아 있습니다. 검찰을 관리해야 되니까요.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하고 법무부 장관은 뭐 정치인이 된다거나 뭐 어떤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한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출신 선배 검찰총장이 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고, 근데 이 법무부 장악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의회 아까 국회의원 하셨습니다만 국회의원과도 직결되는 게 한국에서 행정부의 제출 법안 비율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는 확률보다 비율보다
법무부를 통해서 결국 정부 법안이 제출돼야 되는데 이게 훨씬 많이 통과됩니다. 아니 의원 발의 법안도요 태반이 정부에서 준 거예요. 그렇죠. 일단 청부입법. 청탁한 거 아니에요. 청부입법.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의원 발의도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의원 발의한 거를 형식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부 발의 법안이 훨씬 수가 많은데 그건 모두 법무부를 통과합니다. 그럼 이제 법제처도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한다는 얘기는 국회에 법안 제출권도 사실 갖고 있다. 그렇죠.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 네. 아까 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사위는 검찰 사람들로 뭐 거의 꽉 차 있고 네.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이익에 반하면 거기서 날아가죠. 그렇죠. 법사위 안에서 예. 중간 병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법안 제출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자르고 그러니까 법사위에는 검찰 경력이 있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것 저는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검찰이 지금 각 쪽에 파견하고 있는 거를 다 자르고 예. 그 공정거래위다 하면 또 금융감독위원회다 하면 거기서 독자적으로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필요하면 그렇죠. 뽑아야 됩니다. 채용하면 되죠.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검찰이 파견다가 있는 그 발을 다 잘라야 돼 전부 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국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8대 국회에는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59명. 검찰 분소야. 그러니까 약 20%예요. 20%.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국민 중에 20%가 검찰이냐? 검찰 출신이냐? 아니 저뭐 사법연수원 출신이냐? 그럼 그 차라리 우리나라 지금 그 사법연수원 출신 현재 뭐 생존해 있는 사람은 만여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1%만 하고 비정규직 40%니까 국회의원 40%를 비정규직 하는 게 맞다. 이제 상징적인 물론 얘기죠. 근데 검찰이 이제 제가 그 국정감사를 다니다 보면 지방에 검찰청이 있으면은 그 지방 법원 건물이 똑같은 이제 모양으로 해가지고 바로 옆에 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법원하고 검찰청이 외국에는 이렇게 붙어 있는 예가 없다 전혀 그러더라고요. 아니죠. 예. 근데 우리는 붙어 있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자세히 보면은 검찰청 건물이 한 층 정도 높아. 내지 몇 메터 정도 더 높대요. 이게 설계 똑같이 해가지고 시공하는 단계에서 좀 더 높인대요. 조금 더 높아야만 별거 가지고 다 정말.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실 원래 이 형사사법 구조를 보게 되면 당연히 법원이 위죠. 그럼요. 그러니까 피고인하고 검찰은 똑같은 대등 당사자고 법정의 구도를 보더라도 판사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법대는 위에 있죠. 있죠.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하. 니나 내나 내하고 대학 친구고 사법시험 같이 했고. 사법시험 같이 공부도 했고 니보다 내. 내가 좀 나았을 경우도 있고 술도 같이 먹고 했는데 내가 왜 너한테 재판을 받아야 돼? 이게 있다 보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도 그런 라이벌이 있고 실제 그리고 이제 뭐 법원 검찰 건물에 잘 가보시면 우리는 이제 검찰청 영문 표기에 보면 수프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프림. 대법원, 최고법원 수프림 코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검찰청도 수프림이랑 붙여놨는데 전 세계 검찰청을에다 수프림이라는 영어를 넣은 데가 없습니다. 아, 우리 마피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수프리머시. 야. 그러니까 이거다 이거죠. 이거를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그런데 용어 선택에서 드러난다라고 봅니다.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어떻게 아니요. 건물 높이를 몇 미터라도 높여서 위세를 과시하려고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속이 허한가? 지금 우리가 그 이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런 상권 분립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은 이 행정부의 일부이죠. 그렇죠. 법무부의 법무부고 일부죠. 법무부 안에서 또 검찰청으로 일부인데 검찰 스스로는 이걸 하나의 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헌법기관으로. 사법부에 대당하는 그렇죠. 하나의 부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자기들도 보면은 아니 왜 차관급이 49명이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뭔가면은 그 고등부장검사 있잖아요. 네, 네. 판사. 네, 고등부장 판사가 차관급이거든. 그게 그 정도 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그래도 법원도 그래요? 법원도 수십 명이요? 차관이? 뭐 예. 지금 수는 제가 안 세봤습니다. 고등부장이 따로 그 있죠. 정도 수가 됩니다. 아니, 설마 아니 검찰이 법원보다 더 많게 하겠어요? 맞추려고 했겠지. 근데 검찰 법원은 하나 이게 그게 법원 건물보다 검찰청 건물이 조금 높듯이. 아니, 그건 다른 게 있죠. 차관급 사부 중에 하나를- 사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에서 네. 사법부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 전체 사법부 전체가 행정부 전체와 맞먹어야 된다. 되는 구조가 있죠. 논리적으로 네, 삼권 네. 분립이니까. 근데 어.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중에 하나인데 검찰은 스스로 사실은 삼권 분립 외에 별도 존재한 제 사건이라고 자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초기에 그 송광수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법무부 장관의 영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그 법적으로 법무부 예. 장관에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지시를 했을 강금실 때, 장관 예. 때. 그리고 예. 또 전정배 장관 때도 그랬고 그렇죠. 당시에 김종- 강정구 교수 예, 사건 예. 때도 예. 그랬고 그러니까 그걸 그 지시를 어길 수는 없으니까 지시를 못 내 받을 때는 뭐 자기 목을 잘라버리죠. 사표를 내는 거지. 스스로. 그게 이제 조폭의 논리지. 그걸 이제 그거를 사표를 안 내면 밑에 이제 부하 입장에서는 좀 치사한 보스가 그렇지. 되는 거죠. 배를 꺼야 돼. 그러니까 장렬하게 죽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일종의 심정윤리나 행동윤리화돼 있다 보니까 아하. 그 자신의 조직의 그런 보호를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자꾸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또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멋있는 행동, 물 다운표를 쳐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멋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후배 입장에서는 저 선배는 좀 챙겨줘야 된다. 그 장관이어도 팍팍 따라오고. 예. 안 그러고 자기 자리 보존한다 그러면 치사한 사람이 되니까 원래 보스들 중에서도 좀 세게 해줘야지 밑에 쌈자라 넘버 7, 넘버 10이 대장으로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검찰에서 조폭 수사 있죠. 예. 절대로 경찰에 안 맡긴다 그러거든요. 조폭 수사만은 자기들이 직접 한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자기들 수사 지휘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들이 직접 맡아서 한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하늘 아래 두 개의 조직이 있을 수 없다. 자기들도 조직이래요. 이게 그 정도 라이벌의식. 얘는 그렇죠. 우리가 작살내야 돼. 남들한테 맡기면 안 돼. 우리 손으로 끝내야 돼. 이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조직 문화도 결국은 헌법의 체계와 우리의 법률, 그 정부 조직법의 여러 가지 체계 같은 것은 안중에 별로 없고 네, 네. 자기들 나름의 마피아적 직업윤리와 문화 그리고 리퓨테이션, 명성에 관한 어떤 판단의 기준 이런 걸 갖고 있단 말이죠. 아주 강하게 돼 있고 그게 내면화돼 있다는 거죠. 물론 내면화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외곽으로 빠지게 되고 내면화돼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로. 올라가는 이 구조를 갖고 있다. 물론 이제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중심적 흐름이 그걸 가고 있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는데 이게 저는 이제 한국 검찰 권력 문제가 이제 제도적인 문제인데 우리 OECD 나라 아닙니까? 또는 G20 나라인데 그 OECD 나라와 G20 나라를 비교했을 때 어떤 나라보다 최강의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검찰은 검찰이. 일단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수사는 몽땅 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소만 하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리고 검찰 집행까지 그렇죠. 이제 언론 플레이까지 다 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검찰청 안에 수사 인력도 따로 있습니다. 네, 빨대도 따로 있고, 빨대도 있고 다 있어요. 경찰 전차를 지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 혐의가 있으면 독일 검찰 같은 경우 수사 혐의가 있으면 검사는 재량이 없습니다. 그냥 기소를 해야 됩니다. 독일 검사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긴 있대. 기소 편의주의가 없죠. 그렇죠. 근데 한국 검찰은 이제 경찰을 지휘함과 동시에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죠. 그게 기소 편의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아까 이거 더하기 앞에서 얘기했던 각 정부기관에 다 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미국은 검사장급,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검사장이죠. 그쪽은 뭐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검사장급은 직선하거든요. 예, 선거를 뽑죠. 선거를 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검증하고 그렇죠. 갈아치우면 그 사람이 다시 이제 확 바뀌니까 검찰들이 즉 대중적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선거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런 검찰총장을 최고 순회로 하는 단극형 피라미드가 있고 이 피라미드 조직 내이 철두철미하게 이제 상명하복으로 관철되는데 요 꼭지만 장악하면 전체가 장악될 수 있으니까 국가 권력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장악하게 되면 전국의 검찰 이 가장 OECD 수준에서 가장 막강한 검찰 전체를 지는 거다.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단극화 피라미드 체제를 이제 다극화해서 쪼갤 건가. 그다음에 파견돼 있는 권력 자르고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줄이고 그다음 대중적 통제를 마련할 건가 이걸 진짜 고민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지금 어찌 보면 점점 괴물처럼 커나가고 있는 이 검찰 마피아라고 볼 수 있는데 역대 정부가 어찌 보면 검찰 개혁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달리 보면 또 많이 의존하기도 했고 제가 볼 때 의존하지 않은 최초의 권력이 아마 참여정부인 것 노무현 같은데. 정부죠. 예. 왜냐면은 김대중 정부 때만 하더라도 워낙에 그 이전에 영남 PK 등 중심으로 특히 YS 때는 PK 중심으로 해가지고 검찰을 이제 상층부로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이 세탁하기 위해서 또 호남 측을
그 출신을 또 중용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 있는 인사들이 또 이렇게 예.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신아무개니 뭐 김아무개니, 김아무개니, 예. 뭐 온로비 사건이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예, 옷도 비가 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정부에 와서는 초반부터 이제 검찰과 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칼을 뽑았었죠. 예, 예. 그래서 장관도 이제 강금실 장관을 임명하고 또 검찰 인사 문제 또는 그 유명했던 이 평검사들과의 어떤 대화 이런 자리도 마련하고 했지만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다. 네네. 성공하지 못하고 오전에요. 그 예. 문제 하기 전에 이제 참여정부 때 검찰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있긴 한데요. 그 전에 마피아는 왜 덤비면 꼭 보복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짜 우리 동네 조폭이긴 하지만 친구 영화 보면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럴 때까지 그 검사들이 그런다며요. 찌를 때 찌르더라도 치명상을 입히더라도 찔러서 비틀지는 마라. 뭐 그런 말을 자기들끼리 한대요. 하죠. 좀 신사적인 조폭이 되려고 그러나 봐. 근데 보복하잖아요. 네. 그게 마피아 문화의 아주 중요한 측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보복으로 죽었다. 그렇게 봐요.